자,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선미 변수 하나만 있다. 선미 변수 하나만 있다. 그럼 이제 베타의 차원은 1/1이겠죠. 어디였지? 어디였지? 그죠. 이 베타의 차원은 1/1이겠죠. 1/1. 그러니까 스칼라입니다. 그럼 스칼라가 10,000개 있는 거죠. 이렇게 10,000개 있는 거고, 시그마 제곱은 당연히 스칼라니까 10,000개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럼 이 베타 10,000개 있으니까 이 베타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겠어요? 베타 가지고 요 베타만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습니까? 10,000개 가지고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히스토그램 이렇게 쭉 그릴 수 있겠죠? 히스토그램. 원래 히스토그램이니까 막대로 나올 겁니다. 그죠? 이게 막대로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겠죠? 이렇게. 그죠?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시그마 제곱도 10,000개가 있잖아요. 그죠? 요 시그마 제곱 가지고도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나요? 시그마 제곱 가지고도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겠죠? 시그마 제곱도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습니다. 시그마 제곱은 이제 비대칭으로 납니다. 대부분 이렇게 히스토그램 그릴 수 있겠죠. 그죠? 그리면 이게 대충 이렇게 어프로시메이트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얘가 뭐냐? 이렇게 그린 히스토그램이 뭐의 히스토그램이냐? 얘가 베타 기분 y의 히스토그램입니다. 왜 그런지 따지지 말고 그렇다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얘는 바로 시그마 제곱의 마지널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입니다. 얘는 베타의 4호 분포, 얘는 시그마 제곱의 4호 분포예요. 4호 분포입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뭐 할 수 있냐면 요 베타와 시그마 제곱이 있으니까 요 베타와 시그마 제곱이 있으니까 이거 아까 그냥 베타와 시그마 제곱이 있으니까 이쪽은 뭐 베타, 이쪽은 시그마 제곱 해가지고 해서 우리가 이제 컨투어 플랫 등고선 같은 것도 그릴 수 있겠죠. 그죠? 조인트로 그릴 수 있겠죠. 조인트 디스트리뷰션으로. 그죠? 아니면 이제 3차원으로 이렇게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겠죠. 그죠? 3차원으로 이렇게 그릴 수도 있을 겁니다. 3차원으로 이렇게 한쪽은 이제 점선으로 하고 3차원으로 그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베타와 시그마 제곱의 조인트 포스테리아. 그죠? 결합 4호 분포고 각각을 가지고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얘는 이제 마지널 포스테리아. 그죠? 또 마지널 포스테리아. 시그마 제곱 마지널 포스테리아가 도출이 됩니다. 도출이 돼요. 그래서 베타가 10,000개가 있고 시그마 제곱이 10,000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알고 싶은 건 뭐라고요? 우리가 제일 알고 싶은 건 뭐냐면 평균 분산이에요. 베타와 시그마 제곱의 평균 분산이에요. 얘 평균 어떻게 계산하면 됩니까? 얘 평균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이 10,000개 있으니까 10,000개 평균이에요. 1 나누기 10,000개 10의 4승인데 서메이션 베타 i는 1부터 만까지 그냥 10,000개 평균이에요. 그러니까 샘플민이에요. 샘플민. 베타의 샘플민이에요. 분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같다는 뜻이 아니라 approximately 수치적으로 근사하는 거예요. 기분 y 얘도 수치적으로 근사해서 샘플 베리언스 하는 거죠. 샘플 베리언스 하는 겁니다. 그런 시그마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시그마 제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포스테리아를 추정했단 말이에요. 사실 포스테리아 추정했다는 거는 이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끝나는 겁니다. 히스토그램은 끝나는 거고 여기서 내가 뭘 알고 싶냐에 따라서 내가 평균도 계산해 볼 수 있고 분산도 계산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베이지안을 추정했다 그러면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파라미터마다 히스토그램을 일일이 다 그려주면 보기도 지저분하고 불편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서머리로 보통 테이블에다가 평균과 분산 또는 평균과 그냥 표준 오차를 해준 거예요. 스탠드 그냥 루트 씌워가지고 표준 오차를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테이블에다가. 그래서 테이블에다가 이거 보여주기도 하고 그림으로 이걸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면 추정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베이지안 추정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자, 왜 이렇게 되는지는 다시 설명하지 않습니다.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그렇다더라 봐드리면 돼요. 자, 다시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이 각각은 우리가 얘를 이 10,000개를 샘플링 할 때 이 각각은 어디서 온 겁니까? 각각은 다 풀 컨디션에서 온 거예요. 풀 컨디션에서 각각은 다 풀 컨디션에서 온 겁니다. 그런데 이때 풀 컨디션은 다 같은 풀 컨디션입니까? 이 10,000개가 다 다른 풀 컨디션입니까? 10,000개가 다 다른 풀 컨디셔널이에요. 그죠? 풀 컨디셔널의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의 종류는 같죠. 다 정규 분포는 같아요. 하지만 평균 분산은 다르죠. 왜 그렇습니까? 시그마 제곱이 들어가는 시그마 제곱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베타를 우리가 풀 컨디션에서 샘플링 했지만 이 샘플링의 풀 컨디션의 종류는 다 달라요. 다 섞여 있죠. 뭐에 따라서? 시그마 제곱에 따라 섞여 있는 거예요. 섞여 있는 거고, 얘는 시그마 제곱의 풀 컨디션을 샘플링할 때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각각의 베타는 우리가 풀 컨디션에서 만 개의 상이한 풀 컨디션을 샘플링 했지만 얘들을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자, 얘들은 순서가 있죠. 베타들은 순서가 있게 샘플링이 된 거예요. 왜 그러냐? 다 봅시다. 베타 1이 샘플링이 되고, 이 베타 1에 의해서 시그마 제곱 샘플링이 되고, 이 시그마 제곱에서 베타 2가 샘플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타 2가 샘플링이 된 거는 이 분포에서 샘플링이 된 거죠. 근데 이 분포는 뭐에서 결정되냐면 시그마 제곱 1에서 결정된 거고, 이 시그마 제곱 1은 사실 또 이 베타 1에서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타 1 다음에 베타 2가 온 거죠. 베타 2 다음에 베타 1이 올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순서가 있는 거죠. 얘들은 엑셀 파일이든 이런 순서가 있게 저장된 거예요. 하지만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이 밑에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히스토그램 잘 보이시죠? 밑에가 잘리는 건 여러분들 그냥 기분 탓입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릴 때는 뭡니까? 순서가 있게 히스토그램입니까? 순서가 없는 겁니까? 히스토그램 그릴 때는. 히스토그램 그릴 때는 순서는 없는 거죠. 값만 중요한 거죠. 값이 어느 막대에 들어가 있냐고 뿌린 거지 순서가 없잖아요. 그래서 샘플링은 순서가 있지만 이걸 순서 없이 그냥 히스토그램을 그려버리면 또 평균 분산 계산할 때는 순서와 무관하게 동일한 가중치로 다 더해버리면 그게 바로 포스테리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각각은 풀 컨디션이지만 포스테리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시그마 제곱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보시면 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베타들은 풀 컨디션은 다 다른 베타들로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시그마 제곱이 보면 예를 들어서 아주 특정한 값을 가져야 돼. 시그마 제곱은 정말 딱 정해져. 시그마 제곱은 아주 특정한 값이 있으면 틀림이 없어요. 그러면 그 시그마 제곱은 예를 들어서 1이라 합시다. 그러면 시그마 제곱 1 주변에 몰려 있겠죠. 그죠? 1 주변에 몰려 있죠. 그러니까 1보다 작거나 큰 값일 수도 있지만 1 주변에 몰려 있을 거예요. 여기서 나온 시그마 제곱들은. 그러면 여기서 나온 베타들도 사실은 많은 경우에 1 주변에 있는 시그마 제곱에서 많이 나왔을 것이고 1과 아주 크거나 작은 값에서 나온 시그마 제곱은 좀 덜 나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이 풀 컨디션을 샘플링 할 때는 우리가 시그마 제곱의 불확실성을 반영한 거죠. 맞습니까? 시그마 제곱의 불확실성을 반영하지 않았다면 그때 알았다는 언제 시그마 제곱 불확실성을 반영하았다고 말하냐면 시그마 제곱 고정됐을 때 아주 모든 시그마 제곱이 같을 때 그런 경우는 그 시그마 제곱의 불확실성이 없다고 생각하고 베타 샘플링 한 거죠. 그때는 베타가 모두 동일한 풀 컨디션 디스트리뷰션 나온 거지만 이거는 여기서 우리 한 방법 그게 아니란 말이죠. 다 시그마 제곱의 불확실성을 반영해가지고 자주 나오는 시그마 제곱들은 자주 이 베타의 풀 컨디션에 들어가서 베타 나오게끔 하고 시그마 제곱이 덜 자주 나올 법한 값들은 더 작은 빈도로 이제 이 풀 컨디션에 들어가는 거죠. 가중치가 들어가주는 거예요. 그거는 이 베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그마 제곱의 샘플을 할 때 이 베타가 들어가는 빈도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맞습니까? 자, 그래서 보면은 이제 각각은 베타의 풀 컨디션에 나왔지만 시그마 제곱의 불확실성을 다 반영했기 때문에 얘는 그냥 베타 기분 Y로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달리 말하면 우리가 시그마 제곱을 적분해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우리가 numerical integration이라고 불러요. numerical integration을 부르는 이유가 그것 때문입니다.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가중치를 부여해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러니까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가중 평균을 해준 거예요. 평균의 대상은 뭡니까? 평균의 대상은 베타의 풀 컨디셔널이에요. 뭐에 대해서?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어떻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베타와 시그마 제곱을 왔다리 갔다리 순서 있게 샘플링 한 다음에 순서 없이 히스토그램을 그리거나 또는 순서 없이 그냥 평균과 분산을 계산하면 베타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 포스테리어 민과 베리언스, 시그마 제곱의 포스테리어 민과 베리언스가 나옵니다.
이렇게 하는 기법, 이렇게 하는 과정 자체, 이렇게 하는 이제 그냥 기기적으로 하는 과정 이 자체를 우리가 기입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기입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기입 샘플링이라고 불러요. 왜 이렇게 하면 되는지 제가 좀 더 설명드릴 거고,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입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하면 우리가 베타와 시그마 제곱의 포스테리어 디스트리뷰션을 손으로 계산 못해도, 그러니까 얘가 어떤 분포인지 이름을 몰라도 얘 평균 분산을 계산할 수 있어요. 자, 얘 히스토그램 그렸습니다. 히스토그램 그리면 대부분의 경우 대칭으로 나와요. 대칭이면 얘 분포는 정규 분포입니까? 그럼 얘 분포는 T 분포입니까? 모릅니다. 몰라. 우리가 어떤 분포인지는 이름은 전혀 몰라. 교과서에 없는 분포예요. 그럼 그 분포 이름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몰라도 됩니까? 분포 이름 알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관심은 베타의 평균과 분산이지 이름에 관심이 없어. 이름이 뭐든 간에 그 평균 분산 그 자체가 중요한 거지. 그죠? 또 이 시그마 제곱 나온 거 이거 시그마 히스토그램 얘 보니까 대칭이고 대충 보기에는 인버스 갬마로 보입니다. 그럼 얘는 인버스 갬마 그렇지 않아요. 그럼 카이스케 그냥 F 아니 그럼 아닙니다. 몰라요. 무슨 분포인지 모릅니다. 이름은 모릅니다. 이름 몰라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 관심은 오로지 시그마 제곱의 평균 분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수치주 계산하는 방법, 여러 방법 중에 방법도 있지만 이렇게 하는 방법을 우리가 기입 샘플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이제 기입 샘플링을 하게 되면 우리가 또 뭘 할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다시 그 시그마 제곱에도 똑같이 적용하시기 때문에 어쨌거나 베타가 10,000개가 있습니다. 베타가 10,000개 있고 이제 설명 변수가 2개라 해보죠. 설명 변수 2개니까 베타가 10,000개, 베타 1이 10,000개 있을 거예요. 베타 1이 10,000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베타 1 10,000개 있을 거고, 또 베타 2 두 번째 설명 변수에 대한 이게 베타의 포스테리어 샘플들, 포스테리어 드로우 이게 10,000개가 있을 거예요. 베타 2에 10,000개 이렇게 있을 겁니다. 물론 시그마 제곱도 뭐 있겠죠. 시그마 제곱도 10,000개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10,000개가 있을 거예요.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히스토그램을 3개 그릴 수 있는 거죠. 히스토그램을 3개 그릴 수 있습니다. 그죠? 그 히스토그램을 그렸다 치죠. 히스토그램을 그립니다. 히스토그램을 그리면 이제 히스토그램이 지금 똑바로 서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울여다 보는 건 기분 탓입니다. 자, 이렇게 히스토그램이 이제 그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똑바로 서서 그려져 있는 거죠. 그러면 얘 평균은 어떻게 했습니까? 평균. 이 10,000개 평균 치하면 된 거죠. 예를 들어 얘가 베타 1의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럼 베타 1의 포스테리아 미는 얘 10,000개 샘플 미 해주면 되는 거고, 분산도 이게 샘플 베리언스 해주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미디언 어때요? 미디언. 그러니까 베타 1의 포스테리아 미디언을 계산하고 싶어요. 미디언 하면 50번째를 딱 50% 컨테이너를 말하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요 베타가 10,000개 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 10,000개를 크기 순으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크기 순으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5,000번째나 5,001번째가 바로 미디언이 되는 거죠. 계산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신용구간 계산했습니다. 신용구간. 그러면 90% 신용구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얘 어떻게 하면 됩니까? 대칭이라고 보고, 대칭이라면 90% 신용구간 계산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위 5%, 그죠? 상위 95% 하면 되죠. 얘 어떻게 합니까? 하위 5% 어떻게 계산합니까? 하위 5%. 얘도 마찬가지죠.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순서대로 얘를 이제 소팅 다시 하는 거죠. 얘를 소팅 크기 순으로 한 다음에 제일 작은 거 5% 해당되는 놈, 제일 큰 거 95% 해당되는 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000개니까 500번째 그리고 9,500번째가 바로 이제 신용 구간의 로우 바운드, 어퍼 바운드가 되겠죠.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쉽게 계산할 수 있어요. 그렇죠? 베타 2에 대해서 마찬가지고 시그마 제곱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학부나 대학원에서 이제 회계 분석 처음 들어보면 내가 베타 1, 베타 2에 관심 있지만 어떤 경우에는 베타 1 더하기 베타 2에도 관심 있어요. 그러니까 베타 1 더하기 베타 2가 0이냐 아니냐, 그죠? 또는 이제 베타 1 빼기 베타 2가 0이냐 아니냐 관심 있단 말이죠. 베타 1 빼기 베타 2가 0이냐 아니냐, 이거 무슨 뜻입니까? 베타 1과 베타 2가 같냐 안 같냐 이런 거잖아요. 그죠? x1의 효과와 x2의 효과가 같냐 안 같냐 이런 거란 말이죠. 그죠?
이런 거 우리 테스트하거나 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베이전에서는 베타 1과 내가 이제 필요한 건 뭡니까? 베타 1과 베타 2 합의 포스텔 디스트리뷰션이 필요하겠죠. 얘는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얘 간단합니다. 아이고, 줄여야 되는데, 크기를. 얘 간단합니다. 이 만 개 있잖아요. 이거 만 개 있죠? 그러면 첫 번째 끼리 더하고, 이거 두 개 더하고, 더할 수 있겠죠? 이거 더하기, 이 컬럼, 이 컬럼 다 더하면 뭐가 됩니까? 그래서 만바의 원이죠. 따라서 베타 1 더하기 베타 2도 만 개가 있는 거예요. 베타 1과 베타 2의 합도 만 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얘 계산할 수 있습니까? 베타 1 더하기 베타 2의 포스텔 이미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할 수 있죠. 그냥 이 컬럼과 이 컬럼 다, 첫 번째 컬럼과 두 번째 컬럼 더한 다음에 샘플 미리 계산하면 돼요. 베런스 계산할 수 있고, 신유관 계산할 수 있습니다. 똑같이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나는 이게 관심 있는 게 아니라, 나는 2의 베타 1승 더하기 베타 2승 곱하기 베타 1 더하기 난 절대값 베타 2 얘의 포스텔에 관심 있어요. 이유는 모르겠지만 이런 경우 가끔씩 있습니다. 이게 관심이 있을 때가 있어요. 이론적으로 검증을 하거나 뭐 그 경제학 이론을 검증할 때는 이것이 이것을 볼 때 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있단 말이죠. 정책 효과를 보거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얘 어떻게 하면 됩니까? 얘도 마찬가지 할 수 있죠. 베타 1 만 개 있고 베타 2 만 개가 베타 1 만 개, 베타 2 만 개 있으니까 첫 번째 이거 첫 번째 이터레이션 나온 이거 가지고 이 값들을 여기 베타 1, 베타 2, 베타 1, 베타 2 넣어서 계산할 수 있습니까? 계산할 수 있죠. 두 번째 이터레이션에서 나온 값들 가지고 이거 계산할 수 있겠죠. 그럼 이거 계산한 값도 믿겠습니까? 얘도 만 개가 있는 거죠. 그 만 개 가지고 또 평균 분석 계산하면 돼.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거 프리퀀티 테스트는 쉽지 않아요. 미는 어떻게 할 수, 최정치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것에 이제, 최정치는 어떻게 할 수 있지만, 이게 베리언스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베리언스는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델타 메소드 뭐 좀 복잡한 거 써야 되는데 이게 그것도 다 오프로시메이션이에요. 다 정규분포를 가져가고 오프로시메이션 말이죠. 그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베이지아는 이걸 정말 쉽게 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이거 전부 다 이제 포스텔이나 샘플링 갖고 큰 계산하면 돼요. 어떤 함수든 간에 심지어 여기다가 더하기 뭐 스키마 좀 넣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